경제 분야 발제해 주실 카이스트 경영대학이 이병택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외교 안보 분야 발제해 주실 전 국민대 정치대학 원장 박희락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다음은 사회보장 분야 발제하실 현 의료행정연구협동조합 대표이사이시며 전 대전과학기술대학 교수이신 강창윤 교수님을 소개드립니다. 언론과 민주주의 분야를 발제하실 매일신문 세종취재본부의 최경철 본부장님을 소개드립니다. 앞으로 더불어민주당이 합리적인 온건 세력에 의해서 주도되어서 정권이 교체가 되더라도 대한민국의 정체성에 흔들림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는 공정연대는 우파단체일 필요가 없다. 제가 옛날에 경실련을 창립한 적이 있었는데 경실련도 우파단체가 아니라 중도단체였습니다. 그래서 공정을 시원하기 위해서는 그래서 우리 공정연대는 중도가 될 의사가 있음을 아예 처음부터 천명하고 시작한 단체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중도 단체가 되기 위해서도 지금 문재인 정권의 모든 잘못이 철저하게 시정돼야 되고 또 이재명에 대한 사법 처리도 반드시 되어야 한다. 그래야 더불어민주당의 변화가 온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많이 접근해가는 쪽에 볼 수 있지만 여전히 상당량은 좀 많은 편에 속합니다. 대부분 국가는 단일세율로 35개국의 OECD 국가 중 24개 국가가 단일 세율이고요. 2단계를 갖고 있는 건 11개국입니다. 우리나라의 최고 지금 이거는 이제 국세고요. 지방에서 걷는 지방세까지 합치면 우리나라의 최고 세율은 27.5%로 OECD 평균 23.3%대로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G7에 비해서도 높기 때문에 이걸 낮추는 것은 글로벌 표준에 부합하는 겁니다. 문제는 이것이 지금 현재 야당이 부자 감세라고 해서 반대한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법인세 인하가 기업의 투자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것은 MB 정부에서 증명이 됐다. 이런 사실은 아주 대단한 가짜 뉴스를 퍼뜨리고 있으면서 반대하고 있습니다. 인생에서 제일 큰 변화는 이제 부동산세 개편인데요. 문정부나 우리 역대 정부들이 다주택자를 상당히 이유 없는 제약시하고 주택 투기범으로 몰고 간다. 이건 전 세계에서 없는 아주 이상한 짓입니다. 그러면서 다주택자에 대해서 상당히 징벌적인 부동산세를 정부세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인 세율을 없애버리고 세액을 단순화하겠고 기초공제액을 불가주택 가격이 많이 올랐기 때문에 기본공제액을 높이 금액을 높여서 부동산 세액 감면 방향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하고 영국과 많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영국은 어마어마한 부채가 높은 나라고 우리나라는 문정부 사이에 한 2년 사이에 너무 많은 세금을 거치고 지금 기재부도 놀라울 정도로 많은 세금을 걷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간 세액 추정액이 100조 이상의 자기 예상했던 것보다 더 거치는 정도의 이상한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도 안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문재인 정부도 같이 평가를 해서 문재인 정부가 이 정도다. 그런데 이제 이 정도로 된 것 같다. 이렇게 합니다. 또 이제 문재인 정부 같은 경우에는 5년을 통해서 이미 결과가 나왔습니다. 고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결과가 물론 좀 나온 것도 있지만 또 이제 방향을 잘 잡았다든지 아직 결과가 달라질 수 있는 유동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윤석열 정부에 대한 평가는 반대로 이제 결과도 뭐 어느 정도 6개월까지 좀 봐야 되고 또 이제 그 앞으로 방향성도 좀 봐야 되는 조금 그게 중복돼 있다는 게 맞습니다. 실제로 북한의 대응하기 3일 동안밖에 없어요. 네. 우리 스스로 노력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저는 그걸 보면서 그 대통령이 상황을 정확하게 알고 있구나. 그러니까 사실은 무조건 한미동맹으로 막 훈련도 하고 미국에 막 그냥 연합훈련도 갑자기 준비시켰지 않습니까? 아마 보통 사람 같으면 이제 야 지금까지 안 하다가 아니다 갑자기 준비하는데 국민들이 또 이제 막 좌파들이 막 들고 나지 않을까 신경 쓸 건데 그냥 뭐 비즈니스 돔이라든지 막 이렇게 강력하게 있고 북한이 막 도발해서 그냥 했습니다. 그 대통령의 성향 자체는 굉장히 좋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다고 해서 제가 이제 뭐 6개월 된 상황에서 이제 상까지 이렇게 줄 수는 없고 그래서 중상도. 그래서 평가하니까 총 이제 63점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한 실적 이외에 조금의 기대치가 있습니다. 실적이 이보다 줄 수도 있죠. 또 더 잘하면 이보다 더 높아질 수가 있는 거죠. 어떠십니까? 여기 계신 우리 여러 기자님들 건강보험료 많이 낸다고 생각 안 하세요? 많이 내고 있습니다. 아직 못 느끼겠죠? 뭐 시체말로 거의 그 날강도 수준입니다. 우리 여기 제 사모님도 와 계시지만 우리나라 의료보험을 안 드신 분도 이 자리에 오게 들어 못 달리는데요. 이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 노후가 걸려있는 문제, 전 국민의 사실 생사가 걸려있는 문제인데 그 국민연금에 대해서 전 정부 흥미 아무것도 없어요. 없습니다. 그 문제에 기하고 또 치매 안심센터를 했는데 치매 안심센터 전국 256개 이제 시군구청에 이제 만들었잖아요. 실제 한 구에 동이 한 150개, 200개가 되고 한 동에도 노인회관이 통마다 있는데 그거 갖고 되겠습니까? 이 치매 안심센터도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시설도 아니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시설도 아니고 어정쩡 해가지고 돈만 엄청나게 썼습니다. 여러 가지 정치 유튜버들도 많고 그런데 결과는 어떻습니까? 정치가 여러분들 생각하시기에 만족스럽게 굴러가십니까? 아니면 만족스럽게 굴러가지 않습니까? 만족스럽지 못합니다. 그렇습니다. 만족스럽지 못하는 것이 아마 대부분 사람들의 평가인 것 같습니다. 소수당이 철저히 외면당한 채 다수당이 무조건 행포를 부리기 때문에 다수의 행포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정책을 입안한들 그것이 국회의 벽을 넘지를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회는 회의하는 것이 아니라 다수가 횡포를 부리고 그 횡포를 부리는 다수에 항거하기 위해서 소수가 싸움을 하는 그러한 싸움의 연속에 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회는 공론의 장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회의하는 것이 국회인데 국회는 매일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매일 정책이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입법이 되지 않고 매일 싸우면서 국민에게 혜택이 전혀 공포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한 민주주의 퇴행 현상이 국회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국회가 왜 저러냐? 국회를 움직이는 것은 누굽니까?
시민이 직접 참여해서 국회를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정당입니다. 정당이 정치와 시민사회를 연결하는 브릿지죠. 다리죠. 이 정당이 역할을 해야지 국회가 제대로 흘러가는데 지금의 정당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은 다수가 의견을 모아서 민의가 전달되는 당입니까? 아니면 이재명 당입니까? 속된 말로. 이런 편에는 국가부도라고 하는 전체적인 경제 위기를 성장 모델을 전환하는 모방 중심 경제로부터 혁신주도 경제로의 전환하는 성장 모델을 전환하는 전화이복을 계기로 삼아서 이런 한국 이익보호의 혁신 성장을 기반한 경쟁과 개방성 확대 등 경제 개혁을 통해 혁신을 통한 생산성 경사를 성공하여 중진국 환경을 벗어나는 데 성공한 대표 역할을 두고 있습니다. 정치 현장에서 느낀 것은 정말 저는 대단히 많습니다. 많은데 저는 두 가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지금 사실 오늘 이런 행사하는 것도 국민들이 원해서 국민들이 바꿔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윤석열 대통령을 당선시켜주고 나니까 대단한 걱정스러운 현실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아마 오늘 이 행사도 바로 우리 이런 단체가 수없이 많은데 진보의 탈을 쓴 사실 우리나라에 제가 좀 말씀드린 게 이 너무 좀 약간씩 나올 수 있겠습니다만 우리나라에 진짜 진보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미안한 얘기 요즘 더 보수 쪽에 계신 분들만 진짜 우리나라에 보수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양쪽 다 없다고 봐요. 진보 내지 이런 쪽에 사이비들이 하는 형태가 일본 국민하고 너무 비슷해요. 일본하고 똑같다니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쟤들은 보수 공개할 때 가장 편하게 쓴 게 뭐죠? 중국 공산당이 장개석을 칠 때 친일파로 치잖아요. 그죠? 근데 지금 쟤들은 이번에 일본의 함대식입니까? 그거 할 때도 여기 윤석열 정부 보고 친일파라고 막 뭐라 세웠잖아요. 그죠? 저가 친일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거꾸로 뒤집어 싸주고 해요. 거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 국민의힘이 됐든 이 중도 이상의 보수의 단체든 그걸 이론적으로 공격을 못해요. 제가 한번 이제 그대로 이야기할게요. 여러분 일본이 독도를 우리나라를 계속 집요하게 물고 늘리잖아요. 근데 지금은 상당 부분 일본 입장에서 보면 무장이 돼 있어요. 자기 나라 국가에서도 또 국방부에서도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할 정도로 세계적으로 많이 홍보가 됐어요. 그런데 그 반면에 우리나라는 지금 독도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별로 하는 게 없어요. 제가 보기에는. 감사합니다.